크리스마스 이브, 대한민국 외환시장에서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30원 넘게 급락하며 1,450원대까지 떨어진 겁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1,480원을 넘나들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환율이 단 하루 만에 이렇게 급격히 움직인 건 흔치 않은 일이죠. 시장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외환 당국은 고강도 구두 개입과 함께 여러 정책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목격하고 있는 걸까요? 이번 환율 급락이 진짜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인지 아니면 연말에만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에 불과한 건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트부터 보시죠. 12월 들어 환율은 1,480원에서 1,500원 사이를 오가며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24일 갑자기 환율이 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장중 30원이 넘게 하락하면서 1,450원대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게 단순히 시장의 자연스러운 조정일까요? 아닙니다. 특별한 국제적 이벤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이 개선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급락을 설명할 수 있는 건 하나뿐입니다. 바로 정부의 개입이죠. 흥미로운 건 개입의 징후가 이미 며칠 전부터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22일과 23일 환율 차트를 자세히 보면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다시 급등했다가 또 급락하는 패턴이 반복됐죠. 이런 현상은 정부가 본격적인 개입에 나서기 전 시장에 경고 신호를 보낼 때 자주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거예요. 정부와 시장이 특정 가격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을 때 이런 톱니 모양의 차트가 만들어지는데, 이는 정부가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하필 연말에 이렇게 강력하게 개입했을까요? 여기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연말 환율 종가가 갖는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데, 이게 단순히 하루의 마감 가격이 아니라 여러 중요한 지표와 통계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업들의 달러 부채를 생각해 보세요. 최근 들어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 투자를 위해 달러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 달러 부채를 원화로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연말 환율 종가예요. 환율이 1,550원으로 끝나는 것과 1,400원으로 끝나는 건 기업 입장에서 부채 규모가 10% 가까이 차이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융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BIS 비율 계산에도 환율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은행들은 달러 표시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환율이 급등한 상태로 연말을 맞이하면 위험 가중치가 커지면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연말 환율을 관리하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대외 채무를 원화로 환산할 때 연말 환율이 기준이 되거든요. 환율을 낮게 유지하면 GDP 대비 채무 비율이 낮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을 동원했을까요? 먼저 고강도 구두 개입이 있었습니다. 외환당국이 강한 어조로 더 이상의 환율 상승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한 거예요. 말로만 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시장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됐죠. 차트의 톱니 모양 움직임과 갑작스러운 급락이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구두 개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 정부는 여러 정책 카드를 함께 꺼내 들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해외 주식 투자자들을 국내로 유턴시키기 위한 세제 혜택입니다. 해외 주식을 팔아서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현재 해외 주식 양도 차익에는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제외하고 양도세 20%와 지방세 2%를 합쳐 총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걸 일정 기간 면제해 주겠다는 건데 조건이 붙어 있어요. 1년 이상 장기 투자해야 하고 1인당 5천만 원 한도가 있으며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에만 적용됩니다. 내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 면제, 2분기는 80%, 3분기는 50%로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구조죠. 여기에 환해지 상품 관련 인센티브도 추가됐습니다.
증권사가 개인 투자자용 환해지 상품을 출시하게 하고 투자자가 이 상품을 매입하면 매입액의 5%를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 공제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면서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만들어서 달러 수요를 완화하겠다는 의도예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치도 나왔습니다.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에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 기업들이 해외에 묶어두고 있던 달러를 국내로 가져올 유인이 생기겠죠. 이런 정책 패키지가 발표되자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환율이 장중 30원 넘게 급락한 거죠.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한 투자자들이 환율 상승에 대한 베팅을 정리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구두 개입 직후 20원 정도 하락했던 환율이 다시 1460원대로 반등하는 모습도 관찰됐거든요. 시장이 여전히 환율 상승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지점에서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정 환율 레벨을 목표로 설정하고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환율은 본질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할 변수인데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논리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부의 역할은 특정 균형점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데 그쳐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생산성 제고나 구조개혁 같은 장기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반대편에서는 단기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연말 결산 시점에서 환율이 급등하는 걸 방치하면 기업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지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불안 심리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구두 개입과 정책 패키지를 통해 단기적으로라도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죠. 수급과 심리를 관리해서 시간을 벌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들도 장기적으로는 경기 반등과 시장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시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외부, 특히 미국 언론과 금융시장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환율 안정을 위한 정당한 조치로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외부에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미국 경제 매체들은 한국이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된 상황에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대해 막대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추려는 시도는 환율 조작에 해당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블룸버그 같은 매체들은 특히 서하학개미 유턴 정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를 세제 혜택으로 억제하려는 시도를 두고 간접적인 환율 조작 또는 비시장적인 자본 통제라고 비판하는 거죠. 시장 원리에 따라 흐르는 자금을 정부가 정책으로 막아서 환율을 조작하려 한다는 해석입니다. 이는 선진 금융시장을 지향하는 한국의 방향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외신들이 사용하는 표현을 보면 인위적 지지, 바람을 거스르기, 정책적 모순 같은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직접적으로 불법 조작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지만 시장의 흐름을 왜곡하여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자초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미국 재무부는 한국과 외환시장 투명성 협정을 맺으면서 환율이 오를 때나 내릴 때나 대칭적으로 대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 당국이 원화 약세만을 막기 위해 한 방향으로만 강력하게 개입하는 건 이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복 관세나 통상 압박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환율 안정 조치로 보이는 것들이 국제적으로는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이번 환율 급락은 추세 전환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연말 이벤트에 불과할까요? 단기적으로 보면 정부의 개입은 분명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환율이 실제로 급락했고 시장의 일방적인 상승 베팅에 제동을 걸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속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조적인 달러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미국 경제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4.3%나 증가했어요. OECD가 예상한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2%로 한국의 2배 수준입니다. 금리 격차도 여전하고 엔화 약세와 원화의 동조 현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월 초에는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 환율을 안정시킬 요인이 있습니다. 정부 눈치를 보느라 당장 환율 상승에 베팅하기 어려울 수 있고, 수출 대기업들의 수출 대금이 들어오면서 달러가 원화로 환전되는 경우도 늘어날 겁니다. 한국 법인의 해외 지사에서 국내 본사로 송금하는 수요도 1월에 많거든요.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도 직원 급여나 협력사 대금 지급을 위해 환전을 해야 하니까 이런 요인들이 작용하면 1월 초에는 환율이 추가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월 중순을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의 개입 여력이 소진된 상태에서 다시 시장과 힘겨루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시장은 정부보다 훨씬 더 크고 오래 버틸 수 있거든요. 과거 사례를 보면 급성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의 개입만으로 환율을 막기 어려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환율이 1,000원에서 1,570원까지 급등했을 때도 결국 한미 통화 스왑이 체결되면서야 진정됐죠. 다만 이번은 급성이 아니라 만성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찍어 누를 수 있어요. 하지만 만성 질환처럼 약으로 증상을 완화할 수는 있어도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계속 재발하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의 환해지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해지에 나서면 시장에서는 큰 손의 잠재적 매도 가능성을 의식하게 되고, 이게 환율 상승 베팅을 주저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신호를 줘서 시장이 쉽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환해지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달러 금리가 원화 금리보다 높은 상황에서 환해지를 하면 그 금리 차이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하거든요. 국민연금이 사상 최대 수익을 올렸다고 하지만 그건 평가 금액 기준이고, 환해지 비용은 실제 현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장기화되면 누적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을 수 있어요. 서학개미 유턴 정책의 실효성도 따져봐야 합니다. 양도세 22%를 면제해준다는 건 분명히 큰 혜택입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산을 해봐야 해요. 미국 주식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과 환차익, 그리고 국내 주식 투자로 전환했을 때의 수익과 세제 혜택을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겠죠. 12월 23일까지 보유했던 주식에만 적용된다는 시점 요건도 있고 1인당 5천만 원 한도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정책을 실행하려면 조세 특례 제한법 같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입법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투자자가 유턴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환율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체감 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5년 전 대비 환율 반영 물가 상승률을 보면 커피가 279% 올랐고 미국산 소고기도 60% 이상 상승했어요. 이건 달러 기준 가격 상승에 환율 상승까지 더해진 결과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환율 상승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만 서민들에게는 생활비 부담으로 직결되는 문제죠. 이런 불평등 문제도 환율 정책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편 안전자산 시장에서는 흥미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값은 연초 대비 70% 가까이 올랐고 은값은 140%나 급등했어요. 금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갈 거라는 기대가 있죠. 은은 조금 다릅니다. 안전자산 수요도 있지만 산업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은에 대한 산업적 수요가 급증한 겁니다. 금은동 트리플 랠리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산타랠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SP500 지수가 이번 달 들어서만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계속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경기도 견조하니까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겁니다. 반면
한국 증시는 이미 연초 대비 많이 올라서 산타랠리 여력이 제한적일 수 있어요. 만약 산타랠리가 온다면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고 바이오 업종 같은 곳에서 정책 수혜가 기대되니까요. 결국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건 뭘까요? 단기 안정과 장기 신뢰 사이의 줄타기입니다. 정부는 연말 종가 관리를 통해 당장의 지표를 개선하고 시장 심리를 진정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예요. 구조적인 달러 수요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국제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런 개입이 환율 조작 논란으로 비화될 위험도 있습니다. 1월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초반에는 여러 요인으로 환율이 안정될 수 있지만 중순 이후에는 다시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의 개입 여력이 소진되면 시장이 다시 테스트에 나설 거고 그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흐름이 결정될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생산성 향상, 재정 건전성 확보, 금리 정책 정상화 같은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두통약으로 증상만 완화하는 게 아니라 근본 원인을 치료해야 한다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정부의 연말 환율 관리가 성공적인 안정화 조치일까요? 아니면 시간을 사기 위한 임시 방편일까요? 그리고 이 안정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한국 시장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앞으로 몇 주 안에 나올 겁니다. 환율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